자, 오늘의 맞수 한 판입니다. 요즘 시장의 순환매가 빠릅니다. 그동안 소외됐었던 대형주들도 바닥권에서 오르고 있는 것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발빠른 순환매 장세. 저희는 늘 덜 올랐지만 다음 타자를 찾고 있죠. 자, 여러분 저희 생방송으로 광장 주식만 찾으시면 충분히 시장에서 추가 수익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맞수 한 판, 한국투자증권 염정팀장과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 맞수 한 판에서 다음 순환매의 주인공을 찾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염정 팀장님, 네. 먼저 지금 3,000선을 하회하고 있는 시장 진단을 네. 좀 듣고 싶습니다. 금요일장이긴 하지만 시장이 여간 불안한 상황에서 좀 찝찝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데 팀장님 시황 판단 어떻게 하세요? 네, 뭐 최근 들어서 사실 시장 자체가 워낙에 좀 불안정하게 가고 있고요. 사실 뭐 오른다고 좋을 수도 없고, 예, 사실 그런 상황인데 이제 코스피 지금 또 이제 3,000선을 또 하회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3거래일 연속 또 외국인이 또 순매도를 또 하고 있다라는 점. 최근 들어서 그래도 좀 3,000선을 올라설 수 있었던 거는 외국인 기관의 매수세였는데 3거래일 연속 좀 매도 쪽으로 다시 좀 선회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일단 뭐 금요일에 대한 부분도 있기도 하고 이제 월말에 대한 부분도 있기도 한데요. 일단은 저는 뭐 사실 9월 추석 때 이후로 좀 계속 말씀을 드리면 계속 대외적인 변수가 어쩔 수 없이 계속 한 주 같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장에서는 조금은 좀 빠른 대응 또는 좀 짧게 가는 전략으로 계속 가자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제 그런 부분이 뭐 계속해서 연말까지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사실 본격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이제 대형주들 중심으로의 장세는 조금 힘들지 않나라고 계속해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일단 우리 주식시장에서 다음 순환매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두 분의 의견 듣고 가겠습니다. 염정 팀장께서는 엔터주, 네, 그리고 유창희 대표께서는 건설주를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건설주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유창희 대표님, 다음 순환매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뭐 지금 워낙에 순환매가 빨리 나오다 맞습니다. 보니까 네. 뭐 이것이 뭐 길게 가는 순환매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최근에 뭐 흐름을 보시면 그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수 자체는 조금 묶이는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상단이 한 3,000 뭐 한 6, 70포인트, 하단이 한 2,950포인트, 한 100, 그러면서 한 100포인트 내외에서의 지수 옆으로 이제 횡보를 하면서 결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도하는 업종은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안에서 그냥 업종 순환매가 좀 발생을 하고 있다. 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주초에는 뭐 약간 조선주들이 좀 오랜만에 반등을 좀 보여줬었고, 그리고 주 중반에는 전기전자 업종군들, 어저께 같은 경우는 뭐 부품주, IT, 뭐 디스플레이, 반도체 이런 쪽으로도 좀 매기가 좀 들어왔는데, 그러면서 보면은 이 순환매에서 최근에 못 간 게 전 건설주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예. 하다못해 그 철강주들도 지난주에 올랐다가 하락이 나왔던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건설주들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 그 실적에 대한 약간 부담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GS건설이라든지 뭐 일부 건설주들은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 실적이 좀 좋게 나온 부분들이 있는데, 실적이 안 좋게 나온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일회성 비용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 안 좋았다. 그러면 예. 전체적인 흐름을 본다면 여전히 건설주들은 실적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부분들을 좀 포착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국내 대형 건설사들은 국내 수주 모멘텀 자체도 있습니다만 예. 해외 수주 모멘텀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 흐름을 보신다라면 저는 앞으로 업황은 나쁘지 않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다음 주에 이제 국민의힘마저 대선 주자가 결정이 된다라면 결국에 이제 본격적인 대선 랠리가 될 것이고, 그에 따른 정책 모멘텀, 그 중에서 부동산 정책은 빠질 수가 없는 정책 빼놓을 수 없죠. 모멘텀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 의외로 건설주들이 조금은 상대적으로 저평가 혹은 순환매에서의 약간 기대감, 단기 바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나올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광장 주식으로 꼽고 있는 종목들의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데 차기 광장 주식으로 건설주를 좀 꼽겠습니다. 저희 전문가들께서 최근에 건설주 얘기하시는 횟수들이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단순히 정치 테마주가 아니라 정책주로 부각이 될 건설주. 앞으로 주가의 모멘텀이 될 이슈가 그렇다면 대선,
다음 주에 이제 야당에서 경선 후보자가 선발이 되는 것, 네. 그리고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네, 그런 것도 해외 수주 있고, 모멘텀. 네. 거기다가 이제 뭐 오세훈 시장이 이번에 그 서울시표 새로운 뭐 재개발 이런 네. 이슈가 강남에서 상당히 호응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재개발 이슈들이 발생을 한다라면 어떻게 보면 겨울로 갈수록 건설주는 그렇게 썩 좋은 아니죠. 이슈는 그 시기는 아니지만 오히려 내년에 대한 어떤 기대감, 수주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들 본다라면 건설주들이 지금 상당히 기대가 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염정 팀장께서는 여전히 엔터주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뭐 엔터주를 뭐 사랑한다라는 개념보다요. 네. 지금 사실 이제 시장 자체에서 워낙에 주도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좀 섹터가 좀 없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이제 추세적으로 보면은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 사실 위드 코로나 관련주가 많이 움직여줘야 되는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잠깐 반짝하고 뭐 항공주, 여행주 움직임이 이번 주에도 좀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뭐 2차 전지에서도 사실 뭐 테슬라 쪽에서 나오는 아까 말씀드렸던 LFP 배터리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좀 다 쉬고 있고 이런 분위기에서 그러면은 지금 그래도 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섹터를 제가 생각해 보면 메타버스거든요. 메타버스가 빠질 것처럼 하지면서 빠지지 않고 있고요. 지금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제 메타버스 쪽에 대해서 가장 좀 접목시키기 좋은 섹터가 이제 엔터 쪽이고 그리고 엔터는 또 위드 코로나랑 또 연결이 되고 사실 엔터주가 그 어떤 섹터보다 지금 실적 면에서도 양호하다라고 봤을 때 지금 좀 조정을 살짝 받고 있는데 저는 조정이 이루어진다라고 시장의 조정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섹터 자체가 조정을 받으면 그 다음 번으로 다시 사야 될 종목이 이제 엔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당장 잡으시라는 말씀이라기보다 예. 지금 그래도 좀 가볍게 갈 수 있는 이게 시장 자체 지수가 무거울 때는 가벼운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좀 가볍게 갈 수 있는 섹터에서 좀 고르다 보니까 이런저런 거를 좀 접목시키니까 그 교집합에 있는 게 이제 엔터주 쪽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또 그랬고 하이브를 네. 비롯한 엔터주들이 네. 좀 조정을 받으니까 저희도 제작팀에서 지금 굉장히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고 싶죠. 들어가고 싶긴 예, 했는데 예. 지금 선뜻 들어가신 이제 장 자체가 지금 오늘 좀 빠지는 장일 것 같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면 좋겠고 뭐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SM 같은 경우에 디어유 상장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디어유 보통 지금 공모주 시장에서 사실 공모가 밴드 내에서 사실 상단으로 공모가 책정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디어유의 그 공모가가 지금 상단을 초과해서 이제 좀 확정이 됐다라는 부분에서 최근에 이제 엔터주 쪽으로 이제 관심이 계속 좀 집중이 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좀 조정이 좀 나온다라고 한다면 지켜보셔야 될 종목 섹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씩 담아가시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겠네요. 한 템포 정도는 좀 잠깐 기다리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유는 뭡니까? 조정이 좀 더 나올 거라는 시장의 판단이세요? 조정, 시장 자체의 조정이 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고요. 뭐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YP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뭐 지금 10거래일 연속으로 해서 외국인들은 오늘도 또 사고 있는데 지금 이제 엔터주, 메타버스 관련주가 지금 올해만큼 올랐어요. 사실 올해만큼 올랐는데도 지금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레벨업 시켜서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아간다. 주가가 이제 레벨업된 부분을 자리를 잘 잡는다고 한다면 예. 다음번으로 또 올라갈 수 있는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 보고 예. 물론 지금 시점은 조금은 좀 위험하고요. 다음 주 정도에 저는 조정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이제 그래요? 금요일이다 보니까. 시장이요? 시장 조정이 다음 주에도 있을 것이다? 뭐 엔터주, 메타버스 다 마찬가지로 좀 있지 않을까 싶으면 그때 뭐 제가 뭐 예측을 한다라기보다 조정이 있으면 그때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굉장히 좋다가 주 후반으로 가면서 엔터, 메타버스, NFT 그리고 코인 관련주들이 좀 조정을 받았어요. 네. 그럴 때 그 넉넉히 보고 계시던 분들이 이제 기회인가라는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그래요. 그러면 이제 너무 급하게 들어가기보다는 한 템 보시면서 이제 슬슬 진입 시점이 오고 있다라고 해석해도 저희가 되겠습니다. 이제 단기적인 고점을 좀 확인을 했잖아요. 확인했기 때문에 그 고점 대비해서 좀 조정이 이루어진다라고 분명히 조정은 이루어질 거고요. 조정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이루어지고 우리가 있고. 네, 고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좀 이제 빠졌냐라는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신고가를 보였던 종목은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 목표를 세울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좀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네. 1층에 있다가 2층에 있고 2층에 있다가 3층에 있고 지금 확실하게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엔터주들 여전히 기회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그럼 탑픽은 뭘로 꼽으세요? 엔터주 들어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떤 종목이 제일 좋아 보이십니까? 염정 팀장께서는? 전반적으로 다 괜찮긴 한데 네. 저는 그 SM이 최근에 좀 낙폭이 좀 있었고요. 아. SM 같은 경우도 괜찮을 것 같고 JYP 같은 경우도 최근에 가장 못 올랐던 종목인데 그 종목이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로 좀 많이 올라왔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두 종목 하이브 같은 경우는 사실 워낙에 좀 이제 주가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단기 고점에 도달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JYP 엔터테인먼트 SM을 봤습니다. 유창희 대표님께서는 건설주 탑픽은 종목을 뭘 보십니까? 뭐 솔직히 뭐 지금 건설주들 앞에서도 뭐 좀 언급이 나왔습니다만은 현대 다 건설이 나왔어요. 비슷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건설주 보신다라면 일단은 GS건설이 조금은 매력적일 수 있다. 그러니까 3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실망감은 이미 좀 주가에 좀 반영되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지금 건설주 모멘텀은 뭐 해외 수준 모멘텀도 있습니다만 국내 수준 모멘텀, 주택 경기 그 공급 증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슈가 더 크게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그 브랜드 영업 업력 1위가 GS 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봤을 때 저는 상당 부분 매력이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도 한 4만 원을 저점 그러니까 10월 달에 그냥 의미 없는 모습 4만 원에서 그냥 계속 횡보세를 보여줬어요. 주가가 어찌됐든 2,850포인트에서 뭐 3,000 한 50포인트까지 급등, 나름대로 급등을 보여줬지만, 뭐 그냥 옆으로 행보세를 보여주면 누워버렸거든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지지선을 확인하는 과정이라면 충분히 현재가 수준에서 매수 가능하다, 공략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저는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뭐 직전 고점대를 말하기 좀 민망하지만 한 45,000원, 46,000원 정도, 9월달 고점 정도를 트레이딩 관점이기 때문에 열어놓고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시장에 영원한 강자는 없죠. 승자가 독식할 수는 없습니다. 전기차의 경쟁자들이 등장하면서 테슬라를 잡겠다고 선언한 미국의 루시드 모터스. 주가가 간밤에 미국에서 급등하자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관련 주식을 찾고 있습니다. 두 분은 루시드 관련주에 주목하고 있는지, 만약에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꼽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저희 염정 팀장께서는 자비스, 그리고 유창희 대표께서는 KEC를 꼽아주셨습니다. 염정 팀장님, 자비스가 오늘 장 출발부터 가장 많이 회자된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시장의 조정 폭이 깊어졌기 때문인지 상승 탄력이 둔화되면서 윗꼬리를 길게 달았습니다. 네. 10% 오른 2,925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괜찮지 않아 보이고요. 그렇습니까? 네, 루시드 예. 관련주 오늘 좀 단기적으로 사실 루시드가 루시드 혹시 아세요? 루시드 차 보셨어요? 그림으로 봤습니다. 네, 저도 사진으로 봤는데 예. 사실 루시드 관련주가 시장에 나온 지가 별로 안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서는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관련주들이 몇 종목 뭐 루시드도 있고 뭐 KC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아직 뭐 확실하게 이렇다 할 종목은 나타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루시드 그렇기 관련 때문에 주식으로요? 네, 이제 뭐 그게 뭐 그런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루시드 테마적인 성격으로 지금 2차 전지 사실 2차 전지가 쉬고 있기 때문에 뭐 테슬라의 LFP 관련된 뭐 종목들 그리고 루시드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계속 그냥 찾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기 관점에서 수익 보셨으면은 좀 빠르게 나오시고 이런 전략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뭐 자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부분은 뭐 공급하고 사실 엑스레이 뭐 반도체 그리고 뭐 2차 전지에 대한 그 검사 장비 쪽으로 좀 다시 좀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하신다면 괜찮은데 뭐 루시드 관련주라 루시드가 폭등했기 때문에 같이 그만큼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루시드가 지금 오늘 첫 차가 나오지 않았나요? 네. 이 차를 실제로 봤다면 저는 한국에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관련 주식을 지금 꼽는 게 사실상 크게 의미가 없다. 네. 실질적인 수혜주는 사실 아직 없다. 테마적인 성격이니까 많이 올랐을 때 차익 실현 해나가자라는 네.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 그 대표님께서는 KEC를 꼽아주셨네요. 네, KC를 선정을 좀 했는데 뭐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루시드가 아시다시피 이제 버나드 체라든지 설립자들이 초기에 이제 테슬라에서 근무를 하던 사람들이 예. 퇴사를 해가지고 설립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테슬라라고 비슷한
생산 방식이라든지 사업 모델을 좀 구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인데,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엄밀히 따지면 전체 수익에서 100을 놓고 본다라면 차량 관련해서는 최근에 좀 늘어나긴 했지만 차량 관련된 수익은 뭐 20, 30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뭐 탄소 배출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쪽 관련해 가지고 수익이 여전히 높은 것이다. 그럼 루시드는 어떻게 보면 차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때 테슬라만큼 따라가기에는 시간이 상당히 좀 자리를 잡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루시드 에어라든지 이게 이제 첫 판매가 되는데 뭐 저도 이제 타지로는 봤는데 테슬라 차량 보면 완성도는 상당히 떨어지죠. 어떻게 보면 루시드도 좀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겉보기에는 되게 미래형 차량이고 멋있어 보이지만 승차감이라든지 혹은 뭐 그런 부분 인테리어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부분들 본다면 여전히 기존의 완성차를 따라가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할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기 어떤 관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흐름도라면 루시드의 어떤 그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다. 그리고 관련된 종목군들이 거의 테슬라랑 겹치는 게 있습니다. 테슬라하고 비슷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찾아본 게 뭐 KEC가 조금은 더 낫지 않을까. 어찌됐든 KEC는 뭐 루시드라고만 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 뭐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테슬라하고 또 국내 뭐 다른 완성차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공급 매출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사업이 성장해 나가는 부분들이라서 저는 오늘 같은 경우도 6% 정도의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충분히 뭐 4,000원 이상 돌파 가능성 열어놓고 접근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루시드 관련주라고 분류가 된 테마를 보니까 사실상 테슬라 관련주입니다. 네. 그렇죠. 뭐 그냥 호재 그 이 두 가지의 뉴스를 따로 놓고 보기보다는 겹호재가 붙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구체적으로 실제로 뭐 그렇다면 사실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 테슬라의 부품을 실제로 공급하고 있고 이렇게 네. 실제로 겹호재가 있는 회사 가운데에서 납품을 하는 이력이 있는지 실적이 실제로 연관성이 있는지를 찾는다면 단순 테마에 또 그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있는데 어떠세요? 두 분의 의견 혹시 다른 생각 있으십니까?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네. 그 지금 종목이 거론되는 종목들이 네. 어떻게 보면은 2차 전지에서 좀 가장 소형주 쪽에 좀 많이 쏠려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 2차 전지 다른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다른 종목들이 다 쉬어가고 있는데 사실 이 루시드 이야기가 아니었어도 자비스는 한 번씩 움직임이 나타났었어요. 그 뭐 SKC도 마찬가지고 이런 종목들은 지금 그냥 2차 전지 내에서 뭐 테슬라든 루시드든 뭐 사실 걸리면 그냥 한 번씩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물론 시장 방향성에서는 이제 종목에 대한 앞으로 방향성은 우상향할 수 있습니다만 단기적인 변동성 너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한번 알아줄 때 한 번씩 팔고 또 다시 또 기다렸다 들어가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쭉 가져가시면 너무 좀 불안정하실 것 같은데요. 네. 트레이딩으로 네. 단기 트레이딩으로 보자. 이렇게 마음 푹 놓고 한 종목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표님께서는 마지막 투자 의견 어떻게 정리해 주실까요? 네, 뭐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네. 얘기냐면 뭐 지금은 저는 당장 그러니까 테슬라든 루시드든 뭐 관련된 종목이다. 뭐 테슬라가 급등했으니까 루시가 급등했으니까라고 해서 접근하기는 좀 늦었다 생각 좀 하고 있고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변곡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게 뭐냐면 테슬라가 지금 어쨌든 천슬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이 안착을 하고 더 갈 수 있는 의지를 모습을 보여준다라면 정말로 그들 기업이 다시 한번 한 단계 레벨업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그냥 연초의 가격대와 쌍봉에 대한 우려감들 그러면서 또 반대로 11월 달에 시장이 좀 안 좋으면서 조정이 나온다면 관련된 기업들이 또 실망 매물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려고 하신다라면 최소 일주일은 좀 흐름을 좀 보고 대응하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고 KC 같은 경우도 비슷하다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약간 이제 현재가 충분히 공략은 가능하다 생각 좀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어찌되었든 최근 2주 사이의 흐름을 본다라면 지난번에 상한가를 기록하고 나서 주요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고 지지하면서 지금 다시 한번 강세를 시연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약간 공격적인 투자자분들이라면 지금 뭐 매수해서 일단 단기 목표가 4,000원 정도 열어놓고 접근해 볼 수 있고 만약에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마찬가지입니다. 이 회사가 다음 주까지 해서 테슬라라든지 뭐 루시드라든지 이런 주가 행보 그러면서 한 3,300원을 지켜지는지 여부를 좀 항상 체크를 하면서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두 분 모두 좀 보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투자 의견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수 한판의 한국투자증권 염정팀장과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